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 무엇이냐? 이것은 비교육이 아니다. 반교육이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지하 5m, 10m에 좀 뚫으면 되겠죠.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니까 교실들도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모교대화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뜻하는 온택트 사회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잘 잡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비대면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온택트 사회를 향한 미로를 걸으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디지털의 길에서 인간을 재발견하다. 우리 모교대화가 추진하는 가치입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런 변하는 시대일수록 저희가 필요한 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공간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은 종교 분야가 생각됩니다. 크게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예배당 같은 건축들도 보면은 같은 방향을 다 쳐다보게 하고요. 만약에 10명이 앉게 되면은 좌우에 예배 중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앞을 계속 예배당의 그 예배 집회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복도가 전혀 없는. 그래서 이슬람 같이 자기가 예배당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메카 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공간 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 창출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들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항상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많은 조직들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공간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반 학생들은 다 앞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선생님이 서게 되는 거죠. 일단 지식 전달의 기능과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의 기능, 세 번째는 그 세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로 훈련하는, 그중에서 지식 전달 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타 1타 강사분이 혹시 전 국민의 절반 정도 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쳐도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들의 어떤 역할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실들도 지금만큼 많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10분 쉬는 시간에도 실내 공간에서 좀 나가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이렇게 그 시간이 주로 쓰는 것들이죠. 근데 거의 다 집에 모여 있게 되면은 150%가 넘는 정도로 워크로드가 좀 오버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제 온전히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나면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곳은 바깥 공간, 이제 공원들이 주로 이루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연 공간이라고 하는 데는 공공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적인 외부 공간이 필요한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주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좀 많이 만들고 테라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건축 법규가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벽 구조 중심에서 기둥 구조 중심으로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플렉서블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기둥 구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염병하고 도시는 항상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요. 그게 국가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경쟁력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의 도시는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가 함께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컨택트를 사실은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가고 손을 잡는 데이트를 하죠. 두 가지 방법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도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의 운송 시스템을 다닐 수 있는 지하 터널들을 우리가 도시 내부에 뚫는다면은 어느 도시가 이런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within 30분 이내에 배달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치면은 그 도시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고요. 그 도시로 자본이 모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뚫었을 때 경부고속도로에 아무런 차도 없는데 뭐하러 그걸 만드느냐 했을 때 그걸 뚫고 나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 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현재 두 가지를 다 맞이하고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비전을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시대고 방향을 정하고서 그쪽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랬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입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부에서 경청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 확신이 안 서서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비교육이 아니다. 이건 반교육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의 일관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도 존엄한 인간을 기른다거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는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교육 문제는 입시 문제로 그냥 환원돼 버리고요. 이런 사회에서 과연 교육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로운 교육은 무엇인가, 과거의 교육은 무엇이었는가, 디그노크라시라는 이제는 존엄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국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투정이 아니에요. 지금 자살률이 16년째 세계 1위고요. 21년째 산업재해 사망률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가진 나라, 아이들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아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우리 아이들 중에 행복한 아이들이 없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요. 한국인의 이런 불행의식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한중 일미 4개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물은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의 경우는 보세요. 80.8%가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4개국이 어떤 나라예요?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을 해요? 더 이상 이것이 계속돼서는 안 돼요.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대학 입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가도록 다 해놨어요.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독일의 생산력, 수출 경쟁력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이데올로기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일종의 포로들이에요. 좌절감, 열등감, 불행감을 우리 아이들이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난 일이에요. 대학 입시 없애야 돼요. 대학 서열 폐지해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 폐지해야 됩니다. 특권 학교들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기가 필요하겠죠. 교실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묘판이에요. 거기서 묘목을 길러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사회에서 자라도록 하는 곳인데,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교육혁명이 사회 모든 개혁의 동력이었는데 결국 교육을 통해서 정치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성숙한 민주시민을 우리라고 기르지 못하리라는 그런 낙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헌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 중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질적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공간의 변화까지 생각에 이르지 못했는데 미래의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행복을 찾는 교육을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유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의 교육을 가지고는 한국의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22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사유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기를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학벌 계급 사회를 허물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너무나 멋진 사회, 아주 멋진 사회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혁명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면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 국민들이 이 잘못된 교육 제도의 희생자라고 거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는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 가장 적정한 당사자는 정부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